네, 안녕하세요. 2018 우리나라 스포츠에 이견이 필요한 때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2학년 이천입니다. 네, 아까 민우가 방금 전에 덕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되게 강력한 스포츠 덕후입니다. 네, 맨날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렇게 보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스포츠 얘기를 한다니까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쟤 맨날 축구 농구 하더니 테니스까지 나와서 저 지겹게 또 축구 농구 얘기하나?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시고 조금이라도 공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참여한 2018년에서 세계적으로 큰 스포츠 이벤트였던 평창 올림픽과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러시아 월드컵을 제 강연의 소재로 끌어와 보았습니다. 네, 먼저 평창 올림픽인데요. 평창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원래 강국이었던 쇼트트랙 등의 강한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신흥 강으로 떠오른 윤성민 선수의 스켈레톤 그리고 TV에도 많이 나왔던 컬링 자매들 등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휩쓸며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종합 7위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러시아 월드컵을 볼 텐데 영상 하나 더 틀어주시죠. 손흥민은 땅으로 때렸습니다. 들어왔고요. 슛! 네, 이 장면 모두 보셨나요? 네. 저도 이 장면을 생중계로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숙사 친구들과 몰래 봤었는데 이렇게 러시아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했어요. 네, 피파 랭킹 57위, 최약체라고 불리는 대표팀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하는 16강을 가지 못했지만 권창훈 선수, 김민재 선수 등 주축 선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 피파 랭킹 1위라는 독일을 잡아냄으로써 세계를 놀래키고 또 우리나라에게 감동을 주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없겠죠? 두 바퀴를 남기고 지친 노선영이 뒤로 처지기 시작했지만 체력이 남은 김보름과 박지훈은 앞만 보고 내달리며 이해할 수 없는 막판 스퍼트를 했습니다. 결국 혼자 남겨진 노선영은 두 선수보다 4초 가까이 늦게 들어왔고 이게 우리 팀 기록이 되면서 7위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이 화가 났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평창 올림픽 도중에는 우리나라 여자 팀철 선수들 간에 논란이 있었고 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이라고 불렸던 이승우 선수가 사실은 동료가 아니죠. 네, 후배를 폭행한 선수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국민들을 되게 실망에 빠뜨린 사건들이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죄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빙상연맹은 이번에도 파벌, 그리고 폭행, 밀어주기 등의 키워드가 화두가 되었고, 또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은 저저번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빙상연맹을 빙신연맹으로 만들었죠. 다음은 러시아 월드컵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독일을 잡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했던 16강을 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장에 도착한 선수들에게 계란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 사령탑이었던 신태용 감독에게는 무능하다, 말도 똑바로 못한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이 퍼부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안타까웠던 건 바로 1차전, 2차전에 아쉬운 실수를 했던 장현수 선수였는데요. 장현수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서 너무 부담이 강했는지 실수를 했고 또 이러한 실수는 엄청난 비난으로 이어졌죠. 장현수 선수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장현수 선수가 이미 군면제를 받았는데 그것은 박탈해라 혹은 국가대표팀에서 영원히 볼 수 없게 영구 제명을 해달라는 등 되게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이어졌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년 전에도 정확히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거든요. 2014년에는 1무 2패로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한 계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 전체에게 엿 한 봉지, 두 봉지, 거의 10봉지 가까이 던져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축구는 죽었다, 너 때문에 졌어, 이러한 온라인 사이트들이 생기기도 했고 지금 이제 신태용 감독보다 더한 욕을 홍명보 감독은 한 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보이시지만 피파 랭킹 끝자락에 보이죠? 57위 대한민국입니다. 이 57이라는 숫자는 월드컵 본선 진출 국정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숫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포르투갈, 독일, 브라질 이러한 16강을 밥 먹듯이 진출하는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랭킹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1954년부터 2018년까지 수많은 월드컵을 진출했지만 2002년 사랑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때와 그리고 2010년 박지성이 이끈 대표팀 말고는 16강에 간 적이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축구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나갈 때마다 엄청난 비난을 안고 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18년에 두 개의 스포츠 이벤트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봤기 때문에 올해가 바로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밖에 안 된 사람이 스포츠계에 종사하던 사람도 아니고 선수도 아니고 감독도 아닌데 무슨 우리나라의 이런 거대한 문화에 스포츠에 이견을 제시하느냐 택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감히 생활체육과 인식전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문화의 변화의 키워드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먼저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게서도 배울 수 있어요. 일본 하면 좀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일본의 문화는 정말 대단합니다. 5천여 개의 일본 고교 야구팀과 200여 개의 여성 고교 농구팀에서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학원 스포츠는 대단히 발전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에서 만족하지 않고 스포츠 활동 시간을 아예 특별 활동 시간으로 구성하여 일본의 전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지속적이고 즐겁게 인식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만들고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노인 복지에서도 스포츠 복지를 꼭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 국민들은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며 스포츠를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태도는 평창올림픽에서 스노우보드의 히라노 아유무 선수 그리고 평창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하 선수의 라이벌이었던 고다이로 나오 선수 등 일본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스포츠가 엘리트 문화 그리고 그들만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주의와 화벌주의를 조성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협회에서 일어나는 폭행 문제나 이런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다음은 인식전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지금 신태용 감독도 있고 슈틸리케 감독, 홍명호 감독 등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이분들은 2002년 이후 우리나라 한국 축구 대표팀에 종사했던 감독분들이십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히딩크 감독과 함께 4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이뤄낸 후 우리나라 축구의 눈높이는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마치 독일 한 번 이기고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최강국이 된 것처럼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감독들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좀 단기적인 성과가 낮아지거나 대회에서 탈락하거나 할 때마다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었고 이러한 감독들은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대한민국 감독직을 박차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나라의 비난 많고 성미 급한 여론들은 결국 우리나라 스포츠를 16년 동안 정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의 라이벌이었던 일본은 벌써 저만치 멀리 가서 벨기에와도 엄청나게 대등하게 싸웠고 또 우리나라가 라이벌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마저도 우리나라와 수준이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책임이 우리나라의 선수들, 감독들, 협회에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러한 책임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난 가득한 여론이 우리나라 축구협회와 선수들을 지원하는 여론으로 바뀔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좀 부정적인 기사들, 자극적인 기사들이 협회를 지원하고 기다릴 줄 아는 기사들로 바뀔 때 저는 우리나라의 스포츠의 장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스포츠가 별거냐, 즐기는 건 아니냐, 즐기면 된다, 굳이 이길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스포츠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어요. 삶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됐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에 반해 스포츠 문화에서는 상당히 선진국이라고 불리기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발표가 우리나라의 올바른 사회 발전을 위해서 스포츠 문화도 우리나라 사회의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에 던진 이견이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이견이 되길 바라면서 제 짧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